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 버티는 방법은 왜 이렇게 안 알려져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숫자를 더 잘 보는 법이 아니라 숫자를 덜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봐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열어보고, 점심 먹다가도 슬쩍 들여다보고, 잠들기 전에도 한 번 더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볼수록 더 불안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자주 본다고 수익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 볼수록 행동이 많아지고, 행동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늘어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실 것은 하나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덜 보면서도 더 오래 가는지, 그 태도가 어디서 오는 건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4년부터 1995년까지 31년 동안 하나의 펀드를 운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네프라는 이름의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종목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외면받는 주식을 골랐습니다. 인기 없는 것들, 주목받지 못하는 것들, 모두가 관심 없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서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펀드 수익률은 연평균 13%가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 평균은 10% 정도였습니다. 3%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1년이라는 시간 위에서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됩니다. 복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작은 차이가 긴 시간을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31년을 어떻게 버텼느냐입니다. 그 사이에 시장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공포에 빠졌고 사람들은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켰습니다. 매일 숫자를 들여다보며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늘 얼마가 됐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 주식이 5년 뒤에도 괜찮을 것인가? 10년 뒤에도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게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등락에 관심이 없으면 자주 볼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1년을 갈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샘 제리라는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샀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부동산 가격이 바닥일 때, 모두가 외면할 때, 그때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사고 싶어 할 때 팔았습니다. 2007년,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 모두가 더 오를 거라고 믿었던 시기,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가 특별히 미래를 예측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가격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보다 이게 원래 얼마짜리인지를 봤습니다. 가격이 가치보다 낮으면 샀고 가격이 가치보다 높으면 팔았습니다. 단순한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불안해할 때 덩달아 불안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흥분할 때 덩달아 흥분하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는 혼자 다른 박자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려면 오늘의 숫자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오늘 가격이 올랐다고 기뻐하고 내렸다고 슬퍼하면 결국 시장과 같은 박자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는 숫자를 매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가끔 확인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렸습니다. 영국의 사라 호버드라는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성공 스토리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투자를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넣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이 넣었습니다. 그녀는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바닥인지, 언제가 꼭대기인지 그런 걸 맞추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간단합니다. 결정할 게 없습니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매일 시장을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 넣을 뿐이니까요. 오늘 가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내일 가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 됩니다. 그녀가 숫자를 자주 보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숫자를 본다고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다음 달에도 같은 금액을 넣을 거고, 그 다음 달에도 같은 금액을 넣을 거니까요. 숫자가 오르든 내리든 그녀의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숫자를 덜 보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방식이 단순하니까 자연스럽게 덜 보게 된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덜 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분야도 다르고 시대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오늘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시간에 맡겼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결과를 미래에 위임한 겁니다. 오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다는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자꾸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숫자를 자주 보게 됩니다. 숫자를 자주 보는 건 불안의 증거입니다. 성실의 증거가 아닙니다. 노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냥 불안한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숫자를 본다고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올랐으면 더 오를지 걱정되고, 내렸으면 더 내릴지 걱정됩니다. 숫자가 주는 건 안심이 아니라 새로운 걱정입니다. 그래서 또 보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이 악순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니까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다는 확신.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온다는 확신. 그 확신이 기다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화려한 분석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잡한 전략에서 오지 않습니다. 단순함에서 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 그게 확신의 시작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사람의 방식은 모두 단순했습니다. 인기 없는 주식을 사서 오래 들고 있었던 사람. 가치보다 싸면 사고 비싸면 팔았던 사람.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넣었던 사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잡하면 헷갈립니다. 헷갈리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숫자를 보게 됩니다. 숫자를 보면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뭔가 하면 대부분 실수합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단순한 방식은 이 함정을 피하게 해줍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불안할 일도 없습니다. 숫자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끝을 아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걸 할 건지, 어느 시점에 확인할 건지, 그게 정해져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끝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31년 동안 펀드를 운용한 사람은 은퇴할 때까지라는 끝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는 가격이 가치를 넘을 때라는 끝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적립한 사람은 은퇴 시점이라는 끝이 있었습니다. 끝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으면 오늘의 숫자가 덜 중요해집니다. 어차피 오늘 팔 게 아니니까요. 오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내 행동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끝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종료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확인할지 정해져 있고 어떤 상황에서 행동할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종료 기준이 없으면 매일이 불안합니다. 오늘 팔아야 하나? 내일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매일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려면 숫자를 봐야 합니다. 숫자를 보면 또 고민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종료 기준이 있으면 다릅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숫자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림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불안함이 비용입니다. 종료 기준은 불안함을 줄여줍니다. 한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커피 한 잔 내려서 소파에 앉습니다. 핸드폰을 집어 들여다가 내려놓습니다.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본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 할 일을 생각합니다. 투자와 상관없는 일들을 합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숫자가 머릿속에 없습니다. 이런 주말이 쌓이면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됩니다. 1년이 쌓이면 10년이 됩니다. 숫자에 매달리지 않은 시간들이 쌓입니다. 그 시간 동안 돈은 일하고 있습니다. 복리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다른 장면도 상상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가 끝났습니다. 시장도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주를 살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은 주말이니까요. 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니까요. 하지만 시장이 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런 저녁이 반복됩니다. 투자가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해야 할 건 정해져 있으니까요. 나머지 시간은 다른 것에 씁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합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날씨를 봅니다. 오늘 일정을 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달았을 겁니다. 눈 뜨자마자 숫자부터 봤을 겁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해외 시장은 어땠나? 그런 걸 먼저 확인했을 겁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런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습관이 사라지면 시간이 생깁니다. 아침에 숫자를 확인하던 5분이, 점심에 들여다보던 3분이, 저녁에 고민하던 10분이 모두 돌아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걸 합니다. 투자와 상관없는 것들을요. 이렇게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손이 자꾸 가니까요. 습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게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숫자를 자주 보지 않는 사람들은 덜 보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방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덜 보게 된 겁니다. 기다림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불안함이 비용입니다. 자주 보는 것이 비용입니다. 그때마다 흔들리는 마음이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끝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림이 가능해집니다. 복리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그런데 시간을 버티려면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하려면 자주 보면 안 됩니다. 자주 보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면 복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덜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래가기 위해서입니다.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사람이 그랬습니다. 31년 동안 펀드를 운용한 사람, 위기 전에 미리 빠져나온 부동산 투자자, 꾸준히 적립한 평범한 투자자, 모두 시간이 일하게 했습니다. 숫자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만들면 됩니다. 끝을 정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숫자를 자주 보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자꾸 갈 겁니다.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보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게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오래 갈 수 있게 해줍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하려면 숫자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숫자를 덜 보는 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복리를 작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자주 보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보게 되는 건지, 본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보지 않아도 괜찮은 건 아닌지, 답은 각자 다를 겁니다. 상황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같을 겁니다. 오래 가고 싶은 마음, 복리의 효과를 누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같을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려면 숫자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오늘의 등락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간을 믿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복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숫자를 자주 보지 않는 사람들은 덜 보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방식이 단순하고 끝이 정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림은 비용이 아닙니다. 복리를 작동시키는 연료입니다. 이 영상은 한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